농작물을 갈아엎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 딸기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딸기를 갈아엎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딸기 농사를 지으면 가공업체에서 식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국산 딸기 가격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수입 딸기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먹는 딸기가 저렴한 수입 딸기에 밀려 가공업체에서 국산 딸기를 사가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기를 폐기 처분하는 농민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듯 온 정성과 노력으로 키워온 농산물을 갈아엎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스승님,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정성 들여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스승님의 지혜 말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조금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제가 정말 큰 법문을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 국민도 알아야 되고 특히 농민 여러분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조금도 오해 없이 바르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유통 과정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계약 재배를 했는데 계약대로 이행이 때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가공업체에 납품하려고 딸기 농사를 지었는데 수입품에 밀려서 수입 딸기에 밀려서 이렇게 농비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의 이건 딸기뿐만 아니에요.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배추값이 폭락해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해서 갈아엎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비단 딸기뿐만 아니라 배추든 무든 딸기든 기타 많은 농사들을 애써 지었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이렇게 갈아엎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고의적으로 딸기를 다 따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농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써 농사를 짓고 애써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서 나름대로 한 푼 두 푼 벌어보려고 한 푼 두 푼 벌어서 정말 그 농사 지은 보람을 느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정말 허망하게 그 값이 안 나와서 실망할 수 있음을 저 또한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었고 시골에서 어릴 때 농사 많이 지어봤습니다. 저 또한 딸기 농장 하우스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이 한 10년을 딸기 농장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딸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값에 의해서 정말 농비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겨우 농비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수지 타산이 안 맞을 때 그 쓰라린 심정은 100% 공감하고 이해가 되지만 딸기를 갈아엎거나 딸기를 따서 버리거나 이런 행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배추 농사를 잘 지어서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갈아엎어도 안 됩니다.
역시 무농사를 짓든 어떤 농사를 지었든 타 지은 농사를 수지타산이 안 만든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폐기시키거나 갈아엎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그 과보를 겪게 됩니다. 지금 농사 망한 건 둘째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농사로 망할 일이 오고 농사로 망할 일이 안 오더라도 그 버린 만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치를 말해드리겠습니다. 대자연의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이 곡식을 잘 길러내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결실을 맺었어. 그럼 이 결실은 사람을 위해 득되게 쓰라고 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 득되게. 근데 내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내가 폐기를 해버리고 막 버려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폐기를 하면 이 귀한 곡식을 버려버리게 되면 하느님은 이 귀한 곡식을 네가 농사 짓다고 네 맘대로 버리고 폐기를 해?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너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인과응보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농사도 실패를 했지만 그 버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농사는 실패를 했지만 애써 지은 농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올해는 무료 봉사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득되게 이걸 주민들이 다 따다 먹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인건비 들여서 따줄 수는 없지만 스스로 와서 다 따먹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해가지고 학생들 체험학장으로 와서 따먹게 하란다든가 방학 때 와서 이걸 따가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딸기를 따서 판매하면 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딸기를 오픈하고 공개할 테니까 이걸 다 따다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따다 팔아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득되게 했어. 그리고 나는 이익이 하나도 없었어. 그럼 어떤 공덕이 쌓여?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 공덕이 쌓인 거예요. 복을 지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손해를 보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다음 연도에 보상을 받게 될 수 있고 다음 연도가 아니라도 반드시 그 복은 지은 대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근데 갈아엎거나 폐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농민이 첫째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게 억울한 거예요. 두 번째, 남 주는 것도 억울한 거야. 남이 득되게 먹는 것도 억울한 거야.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손해본 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들이 득되게 사용하거나 득되게 먹거나 득되게 가져다 쓰는 건 억울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애써 지은 농사지만 누구라도 이걸 득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복을 짓는 일이다. 그리고 이 귀한 양식 곡식을 다 된 곡식을 버리는 건 옳지 않다. 이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니 하느님 이번에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았지만 이 농사를 많은 사람이 무료로 먹고 쓰게 해서 그래도 복이라도 짓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손수 따서 누구 갖다 주려면 인건비가 들고 힘들면 누구라도 와서 사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딸기 농사를 졌어요. 근데 정말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와. 저는 오픈하고 다 와서 따가라. 따다 팔아도 되고 먹어도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 딸기 따서 파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게. 공덕으로는
딸기를 따서 이익을 본 것보다 공덕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이 이 세상에 답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수 없어서 가족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만 가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까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아프든 다치든 나쁜 일이 생겨서, 불행한 일이 생겨서 병원에 쓰러져 있으면 그 고통은 딸기 10배 파는 것보다 더 아프고 고통이 큰 겁니다. 내가 딸기 농사 져가지고 1,000만 원 이익을 봤어. 이익을 보고 가족이 아파서 쓰러졌어.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차라리 이 이익을 안 보고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베풀어서 득되게 하고 그 공덕으로 가족이 안 아프고 가족이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이 공덕이 더 큰 거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단순 무지하다 보니까, 지혜롭지 못하다 보니까 1단계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농사져서 이익이 됐냐 안 됐냐,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피해를 받냐 안 받냐,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란 뜻이라.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과보가 오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실패했어도 이걸로 액땜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실패했어도 내가 공덕을 쌓으면 다른 쪽으로 공덕이 올 수 있고, 공답이 올 수 있고, 지금은 내가 돈을 못 벌었지만 내가 이걸 적선무시하는 마음으로 다 된 농사를 잘 쓰게 되면 하늘이 축복을 주시어서 자손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그 축복의 기운은 나한테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단계 생각만 할 줄 알았지 2단계, 3단계를 볼 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이거 딸기 이렇게 납품하려고 심었는데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반값에 팔려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 기분도 나빠. 자존심도 상해. 그리고 이게 다 팔아봤자 인건비도 안 나와. 그렇다고 폐기시키고 갈아엎고 이런 짓을 하면 이것은 현재 농사로 피해를 본 것보다 더 큰 과보가 온다는 뜻입니다. 농사를 버린, 다 된 농사를 폐기시킨 벌, 다 된 농사를 버린 그 과보가 반드시 따른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고, 또한 농민 여러분, 쓰라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절대 멀리 내다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고 마음은 아프지만 이걸 폐기시키지 않고 우리 국민 누구라도 득되게 먹거나 사용하게 한다면 이건 공답으로 돌아올 수 있고 공덕이 되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쌀값이 똥값이라 하더라도 쌀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며, 보세요. 딸기값이 똥값이라 해도 폐기시키면 안 되는 것이며, 배추값이 똥값이라 하더라도 다 된 농사는 갈아엎는 게 아니다. 동네 사람 다 갖다 배추 그냥 김장 해먹으라 할지라도 절대 그걸 갈아엎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도 배추를 가져가라 했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보세요. 예를 드는 거야. 배추 농사를 10,000평을 지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냥 밭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배추 다 갖다 김장 담으라고 홍보를 했어. 근데 갖다 먹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배추가 그대로 얼어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오히려 과보가 안 생겨요. 자연으로 돌린 게 돼. 근데 내가 고의적으로 폐농을 했다. 실패했다. 손해를 봤다. 이런 마음으로 갈아엎어버리면 과보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가만 놔뒀다가 다 얼어가지고 거름으로 돌아갔어. 이건 자연으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과보가 안 따라요. 근데 내가 고의적으로 갈아엎는 것은 과보가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딸기를 농사졌는데 동네 사람 다 따다 먹으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따다 먹었어. 나는 인건 밑으로 딸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딸기가 다 익었다가 스스로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거름이 돼버렸어. 이때는 오히려 과부가 안 따라. 근데 내가 고의적으로 아무도 못 따먹게 하고 거름을 만들었어. 이건 과부가 따라요. 제 말 이해가 되나요? 한 끗 차이인데 달라요. 하우스 농사를 다 져서 딸기가 익었어. 근데 나는 따서 팔자니 수지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다 따다 먹으라고 홍보를 했어. 근데 아무도 안 따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기가 제자리에서 다 떨어져서 거름이 됐어. 이건 과부가 안 오는데 내가 동네 사람 따먹는 게 아까워. 누가 따가는 것도 기분 나빠. 나는 실패했는데. 그렇다는 이유로 홍보도 안 하고 고의적으로 딸기를 망가뜨렸어. 고의적으로 거름이 되게끔 만들었어. 이건 과부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민 여러분, 정말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애써 지었다가 피해보는 일이 많은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재 피해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또 농사를 계속 질 것이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피해를 봤지만 바르게 처리를 하고 이 농사진 결과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득되게 잘 쓰게 되면 지금 돈은 생기지 않았지만 그 공덕으로 반드시 가족이 잘 되든 그 다음 연도에 풍년이 들어서 잘 되든 어떤 식으로든 공답이 옵니다. 감정적으로 폐기 처분한다든가 갈아엎는다든가 이런 짓을 하면 그 과보가 반드시 따라서 더 큰 아픔이 온다는 뜻입니다. 농민 여러분, 반드시 바르게 깨우쳐서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운 스승님과 친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